번째는 기획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지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웹 기획안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복잡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획안을 만든다고 봐야죠. 이 웹 기획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AI로 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뽑아줬는데요. 웹 기획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해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 프로젝트 개요를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을 만들지, 목표가 무엇인지, 뭐 핵심 기능들을 좀 정의를 해보고요. 웹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사업 기획안과 비슷하죠. 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장 조사도 해보고 경쟁사 홈페이지 혹은 경쟁사 앱도 찾아보면서 좀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이트맵 같은 경우에는 메뉴 구조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 주요 페이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갔다가 로그인이 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온다든가 어떤 특정 페이지로 보낸다든가 그 이후에 뭐 콘텐츠를 소비하던가 아니면은 뭐 상품을 보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뭐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흐름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일단 디자인이 있어야겠죠. 디자인도 있고 콘텐츠 전략의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 내에서 블로그처럼 글을 쓸 때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작을 해 나갈지에 대한 기획이나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개발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기능을 구현하는 백엔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개발할 수도 있고 PHP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뭐 서버나 호스팅 환경은 뭐 클라우드 서버를 쓸지 아니면은 내부에다가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할지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일정이나 업무 부담도 있고 테스트도 중요하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테스트 방법들 그리고 이후에 개발이 되고 나서 운영이나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 또 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이 잘 알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외주를 맡긴다고 하면 이제 예산이 중요하겠죠. 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 만들고 나중에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웹 기획안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를 다루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온라인 사업, 혹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다 준비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대부분 이제 여기 기술적 요구사항에 많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어떤 기능을 만들죠? 어떤 홈페이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사업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지, 주변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부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확장을 할지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획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들게 돼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오겠지만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뭐 핵심 기능 정의 부분이나 혹은 뭐 기술적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능 정의를 먼저 하게 되고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게 됩니다. 예시인데요. 요구사항 아이디가 있고 요구사항명에는 간단하게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상세적으로 이제 내용을 써준 다음에 이 기능들에 대한 중요도를 나누고 비고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회원가입 부분에서는 이 회원가입 기능이 무엇인가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정의를 해두었고요. 여기에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지금 너무 너프하게 되어 있는데 SNS 연동 기능이라 되어 있죠. 기본적인 걸 써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로 가입을 할 것인지 아이디로 가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가입을 할 때는 아이디는 몇 자부터 몇 자까지 되게 할 것인지
뭐 대소문자는 구분을 할 것인지, 비밀번호는 특수문자나 뭐 대소문자나 숫자를 넣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쓰다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거 쓰는 형태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UI UX죠. UI UX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었다가 이후에 뭐 피그마 같은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최근에는 곧바로 이제 피그마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구글에서 한번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이란 이제 뭐 골격이나 UI 핵심 기능을 나타내는 단순한 선, 도형으로 구성된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이 너무 어렵고요. 이미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네모 박스에는 뭐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 부분엔 글자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뭐 하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이메일 넣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다음에 뭐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플로우를 보여주면서 어떤 형태로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이분은 조금 더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그린 분도 있고 홈페이지를 좀 예로 볼까요? 이건 모바일만 있어서 웹사이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헤더에는 제목이 들어가고 뭐 여기에 내용 들어오고 여긴 영상이 보이는 걸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으로 노트와 펜만 있으면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이제 그리면은 사실 여기에 기능이 정의되고 내용, 콘텐츠들이 정의가 되죠. 좀 더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아까랑 비슷한 거긴 한데 이 스케치를 하게 되면 로그인 기능이 있다고 한마디로 정의한 거나 동일해요. 로그인에는 보니까 이메일을 쓰시네요. 그럼 이 기능은 로그인 할 때는 이메일로 쓴다. 그럼 회원 가입도 이메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메일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여기에는 비밀번호 재입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능이죠. 회원 가입할 때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비밀번호를 재입력해서 확인하게 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 이제 정의가 같이 되고 디자인 부분도 이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좀 더 색상도 넣고 선도 넣고 글자의 폰트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피그마를 좀 보여드리면 피그마는 아예 이제 디자인 시안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을 했던 한 이제 클라이언트 분의 사이트 디자인 시안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사이즈가 몇인지, 글자 크기, 글자의 어떤 폰트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하고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갈지를 결정해서 요대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시안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획이나 디자인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주 개발 맡기시는 분들은 앞서서 이제 기획 디자인을 이제 건너뛰고 어떤 비슷한 사이트 가져오셔서 요거대로 비슷하게 해줘 나 이런 사업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견적 자체가 비싸져요.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제작이 됐을 때 뭐 완성도라던가 만족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기획이나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잘 되면 잘 돼 있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올라간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개발이죠. 개발은 크게 프론트엔드 개발과 백엔드 개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이야기하고요. 뭐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쭉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는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것도 한번 챗GPT로 한번 뽑아 볼게요. 프론트엔드를 보여드리려면 이제 HTML 코드를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대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나왔습니다.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고, 자, 저장을 할 때 메인 페이지 .html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메모장으로 저장한 코드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웹사이트처럼 만들어졌죠. 그럴듯하게 나왔네요. 이렇게 기능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문의 보내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를 클릭해서는 문의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프론트엔드라고 하고요. 보시면 뭐 이 앞쪽에는 이런 디자인을 나타내는 코드들, 여기를 CSS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래쪽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HTM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를 구현을 하고요. 백엔드는 사실 좀 구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백엔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디자인 영역은 아니지만 익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전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를 가보면, 자,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를 보시면은 로그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 찾기로 갔을 때 이렇게 아이디 찾기로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 이름을 넣고 휴대전화, 인증번호 받기도 기능이고요. 이렇게 인증번호를 넣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이 데이터, 이름과 휴대전화 데이터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아이디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백엔드 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로그인하는 것도 일종의 기능이고 백엔드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하는 것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 상태 확인, 회원가입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쭉. 그 다음에 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로그인이라는 거를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회원가입이라는 거를 클릭했을 때는 회원가입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위에 우리가 만든 로직이 돌아가게 하는 거를 백엔드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하면 돼요. 개발을 하더라도 보통 개발이 한 번에 오류 없이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실제로 앞단에서 기능 정의가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던가, 실제로 기능을 테스트해 봤는데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예외들을 한번 적용해 봤더니 실행이 안 된다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테스트나 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개발 프로세스는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진행하고,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이제 모두 끝났으면 퍼블리싱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웹이든 앱이든 개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온라인 서비스 개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터 퍼블리싱까지 5단계로 진행된다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작성하는 문서가 개발 성공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능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것들이 최대한 구체적이고 사업 방향이 명확해야 개발을 해서도 내가 원하는 산출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주 개발을 맡긴다고 하면 이 기획이나 디자인이 잘 준비되어 있을수록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기획이나 디자인 업무를 외주 개발 업체에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